제2장 계약, 제1절 총칙, 제1관 계약의 성립, 제527조 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제528조 승낙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제1항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2항 승낙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청약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도달 전에 지연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 청약자가 전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529조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530조 연착된 승낙의 효력, 전2조 승낙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의 경우에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제531조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제532조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청약자의 의사 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 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제533조 교차 청약, 당사자 간의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에는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제534조 변경을 가한 승낙,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제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제1항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제2항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관 계약의 효력,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제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제537조 채무자 위험부담 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538조 채권자 귀책 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제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제539조 제3자를 위한 계약, 제1항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제540조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최고권, 전조,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경우에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향수 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채무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3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제541조 제3자의 권리의 확정, 제539조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제542조 채무자의 항변권, 채무자는 제539조 제3자를 위한 계약
계약의 기한 항변으로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3관 계약의 해지, 해제. 제543조 해지, 해제권. 제1항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제2항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45조 정기행위와 해제.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조, 이행지체와 해제에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46조 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47조 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제1항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 의무. 제1항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제549조 원상회복 의무와 동시이행.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규정은 전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 의무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550조 해지의 효과.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제551조 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52조 해제권 행사 여부의 최고권. 제1항 해제권의 행사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 행사 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기간 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제553조 훼손 등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가공이나 개조로 인하여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제2절 증여. 제554조 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55조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제556조 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제1항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 혈족에 대한 범죄 행위가 있는 때. 2.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 의무가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제2항 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의 원인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제557조 증여자의 재산 상태 변경과 증여의 해제. 증여 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 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제558조 해제와 이행 완료 부분. 전 3조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증여자의 재산 상태 변경과 증여의 해제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59조 증여자의 담보 책임. 제1항
증여자는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나 흠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증여자가 그 하자나 흠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상대 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의 책임이 있다. 제560조 정기증여와 사망으로 인한 실효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제561조 부담부 증여 상대 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본절의 규정 외에 쌍무 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562조 사인 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매매 제1관 총칙 제563조 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64조 매매의 일방예약 제1항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제2항 전항의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 완결 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다. 제3항 예약자가 전항의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제565조 해약금 제1항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의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항 제551조 해지, 해제와 손해배상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66조 매매계약의 비용의 부담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제567조 유상계약의 준용 본절의 규정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한다. 그러나 그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관 매매의 효력 제568조 매매의 효력 제1항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항 전항의 쌍방 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제569조 타인의 권리의 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제570조 동전 매도인의 담보 책임 전조 타인의 권리의 매매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571조 동전, 선의의 매도인의 담보 책임 제1항 매도인이 계약 당시에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72조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 책임 제1항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제3항 선의의 매수인은 감액 청구 또는 계약 해제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573조 전조의 권리 행사의 기간 전조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권리는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574조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 책임. 전 2조,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 책임, 전조의 권리 행사의 기간의 규정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와 매매 목적물의 일부가 계약 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족 또는 멸실을 알지 못한 때에 준용한다. 제575조, 제한 물권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 책임. 제1항,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3항, 전 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576조,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 책임. 제1항,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의 출재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3항, 전 2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577조, 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전세권의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 책임. 전조,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규정은 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매매의 목적이 된 경우에 준용한다. 제578조,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 책임. 제1항, 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은 전 8조, 동전 매도인의 담보 책임, 동전 선의의 매도인의 담보 책임,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 책임, 전조의 권리 행사의 기간,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 책임, 제한 물권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 책임,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 책임, 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전세권의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 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3항, 전 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경락인은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579조, 채권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 책임. 제1항,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항,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 제1항,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한 물권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 책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81조, 종류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 책임. 제1항,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제582조, 전 2조의 권리 행사 기간. 전 2조,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 종류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583조, 담보 책임과 동시이행.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규정은 제572조 내지 제575조,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 책임, 전조의 권리 행사의 기간,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 책임, 제한 물권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 책임,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 및 제581조 종류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584조 담보 책임 면제의 특약 매도인은 전 15조 타인의 권리의 매매, 동전 매도인의 담보 책임, 동전 선의의 매도인의 담보 책임,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 책임, 전조의 권리 행사의 기간,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 책임, 제한 물권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 책임,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 책임, 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전세권의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 책임,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 책임, 채권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 책임,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 종료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 책임, 전 2조의 권리 행사 기간, 담보 책임과 동시 이행에 의한 담보 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585조 동일기한의 추정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 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586조 대금 지급 장소 매매의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 장소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587조 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 매매 계약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8조 권리 주장자가 있는 경우와 대금 지급 거절권 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9조 대금 공탁 청구권 전조 권리 주장자가 있는 경우와 대금 지급 거절권의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대금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관 환매 제590조 환매의 의의 제1항 매도인이 매매 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환매 대금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한다. 제3항 전 2항의 경우에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상계한 것으로 본다. 제591조 환매 기간 제1항 환매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 약정 기간이 이를 넘는 때에는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단축한다. 제2항 환매 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제3항 환매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한다. 제592조 환매 등기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593조 환매권의 대위 행사와 매수인의 권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환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수인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평가액에서 매도인이 반환할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잉여액이 있으면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여 환매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제594조 환매의 실행 제1항 매도인은 기간 내에 대금과 매매 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 제2항 매수인이나 전득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매도인은 제203조 점유자의 상환 청구권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익비에 대하여는 법원은 매도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 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제595조 공유 지분의 환매. 공유자의 1인이 환매할 권리를 보류하고 그 지분을 매도한 후 그 목적물의 분할이나 경매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이 받은 또는 받을 부분이나 대금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매수인은 그 분할이나 경매로서 매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절 교환. 제596조 교환의 의의.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97조 금전의 보충 지급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전조, 교환의 의의의 재산권 이전과 금전의 보충 지급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절 소비대차.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99조 파산과 소비대차의 실효.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파산 선고를 받은 때에는 소비대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600조 이자 계산의 시기. 이자 있는 소비대차는 차주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며 차주가 그 책임있는 사유로 수량을 지체할 때에는 대주가 이행을 제공한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제601조 무이자 소비대차와 해제권.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생긴 손해가 있는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02조 대주의 담보 책임. 제1항 이자 있는 소비대차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580조 내지 제582조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 종류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 책임, 전 2조의 권리 행사 기간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항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차주는 하자 있는 물건의 가액으로 반환할 수 있다. 그러나 대주가 그 하자를 알고 차주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항과 같다. 제603조 반환 시기. 제1항 차주는 약정 시기에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항 반환 시기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제604조 반환 불능으로 인한 시가 상환. 차주가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때의 시가로 상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376조 금전채권 및 제377조 외화채권,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5조 준소비대차.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제606조 대물대차. 금전대차의 경우에 차주가 금전에 가름하여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그 인도시의 가액으로서 차용액으로 한다. 제607조 대물 반환의 예약.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가름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 제608조 차주의 불이익한 약정의 금지. 전 2조 대물대차, 대물반환의 예약의 규정에 위반한 당사자의 약정으로서 차주에 불리한 것은 환매, 기타 여한 명목이라도 그 효력이 없다.